해를 넘기고서야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이 된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십니까? 김영현 장관의 이하상 왜 오신 겁니까? 방송하러 필요하게 공부신청을 달고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장하라고.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라는 양치하는 게 옳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어제 이하상 변호사 이제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감치 집행이 이뤄지기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하상 변호사 뭐 여느 재판과 다름 없어 보이는데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감치 집행이 이뤄진 거예요. 근데 이게 2달 반이 지나고 나서 집행이 이뤄졌더군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달 반 전에 있었던 법정에서의 소란 행위 때문에 감치 명령 15일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곧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하상 변호사 측에서 인적 사항에 대한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보면 처음에 누구 왔으니까, 피고인 출석했으니까, 누구 봤으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사실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고 변호인은 검색하면 확인이 돼서요. 이 특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려진 사람이라고 예외는 둘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맞습니까 하면 네를 해야 되는데 결국 대답을 하지 않아서 구치소에서 받아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가 2달이 넘어서야 재판에 출석한 김에 좀 전격적으로 아마 이하상 변호사는 전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하상 변호사 말고 권우현 변호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있었던 재판에 참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 참석 여부는 좀 자유롭게 조율이 되는데 어찌 보자면 운이 좋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 어제 재판에 출석을 안 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감치 명령 자체가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판에 출석하면 곧바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을 한번 볼게요. 법을 보면은 이렇게 법에도 이제 감치 근거가 법원 조직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근데 아까 신원 확인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변호인들 이제 신원도 사실 다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원을 안 밝힌다고 또 그리고 재판에 안 나온다고 이게 감치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저도 실무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일단 법정에서 소란 행동을 하게 되면 감치 집행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당한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이례적인데요. 그러니까 인적 사항 확인은 보통 당연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감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보통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어서 바로 감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때문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다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법의 미비점이 어찌 보자면 확인이 되었고요. 아마도 관련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해서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자료들, 신체의 모습이라던가 행동 그리고 외부에 공개된 자료 등으로 특정이 되면 곧바로 집행이 되는 걸로 일부 좀 규정이 보완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봐요. 그 권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불출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출석을 하면 감치를 못 하는 건가요? 다음번에 재판에 출석을 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언제든 바로 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보면은 이렇게 이제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당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면서 이제 일종의 또 소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하상 변호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 4시간만쯤 뒤에 풀려났었나요? 그때 감치 명령을 내렸던 그 판사에게 쓴 소리, 굉장히 비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사실은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소란 부리고 여러 가지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이후의 행동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죠. 이하상 변호사는요, 그날 바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좀 제가 내용을 옮기기에도 민망할 정도인데 이진관 이놈의
뭐 죽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라고도 안 하고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걸 봤어야 됐다. 약한 놈 이렇게 막말을 했고요. 전문 용어로 하고 이제 뭐 욕설을 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얼굴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면서 외모 비하의 논란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재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이고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부당행위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네. 무슨 말이냐, 경고는 부당하고 변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감치 집행이 이제 이뤄진 거예요. 이하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인들 사이에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거 두고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사실 변호사가 감치 명령까지 당하는 거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는요, 재판관이 굉장히 폭넓게 재량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재판정 안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그 가운데 소란 행동이 있다면 당연히 제지할 수 있고요. 이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정에서 이 판사와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을 만든 직후에 예. 직접 법원에서도 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정의 질서를 저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하고 있고, 이렇게 감치 집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네. 앞으로도 이런 다른 매체라던가 언론을 통해서 이 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좀 원색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또 감치 집행 소식까지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